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데, 근데 그 개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요.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국방부하고 또 하나는 또 교육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형태가 공무원연금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연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벌써 작년에 뭐 6천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가 들어갔고요. 조만간 2, 3년 지나면 이제 해마다 조 단위 이상의 돈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고 10년, 20년 후에 내다보면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손을 봐서 해야 되고요. 이제 국민연금하고 관련해서 보면 국민연금도 참 이것이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보험료 인상 반대가 70%가 넘고요. 급여 수준 삭감도 반대가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안 올리고 급여 수준을 지금대로 유지하면은 2030년 정도 될 때까지는 별 일이 안 생깁니다. 돈도 계속 늘어나고 뭐 문제 없는데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 2040년대 후반 가면은 돈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 있어서 이제 그걸 세금으로 이제 다시 우리 후손들한테 아들딸한테 걷어서 그걸 드리려면 전체 소득의 한 30% 정도를 걷어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험료 올리는 거 싫다. 이제 연금 수준 내리는 것도 싫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을 왕창 이렇게 걷어야 되는데 증세도 싫다는 여론이 7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이대로 그냥 가서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을 못 주든가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거리 나와서 데모하는 사태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드리려면 자식들한테, 딸아들한테 완전히 소득의 3분의 1을 우리가 가져와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들한테 이제 좀 죄짓는 일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문제죠. 예, 근데 국민들께서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덜 내고 많이 받는 게 좋거든요. 근데 국가 전체, 국민 전체로 보면은 더 내고 덜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절충안을 내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말씀들을 안 하세요, 국회의원님들이. 전 열심히 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곤란해서 논의를 막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 되면 이것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이제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주신 돈으로 밥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손해를 보는 연금 개혁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솔선해서 하는 게 역시 좀 도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올가을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고통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더 내고 덜 받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내가 지금부터 적금을 드는 것보다도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서적인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주 개인주의적인 입장이지만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내가 늙어서 내가 받는 연금인데 왜 내가 선택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이제 법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안 믿어주셔서 그렇죠. 예, 그런 것이고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준다 이게 아니고 법으로 어느 정도 기여한 사람은 얼마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설계합니다. 이 자유국가, 우리나라 같은 자유국가에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개인이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 바다 이야기 뭐 이거 때문에 난리인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 병에 걸리고 이러면서까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개인이 그렇게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후연금, 국민연금 경우는 이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지 않습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할 때 배짱이 놀다가 겨울 되니까 이제 밥 얻어먹으러 가니까 개미가 안 줍니다. 동물계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문명사회는 누군가 그렇게 여름에 놀다가 겨울에 밥 얻으러 오면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자기 노후 대책을 세우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는 게 국가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내 인생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그 인간의 진화의 결과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좀 무겁고 딱딱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현안이 워낙에 많아서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FTA 역시 또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민들 간에는 한간에는 FTA가 되면 감기 치료약이 10만 원 가까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그건 이제 지나친 걱정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기 치료받는데 10만 원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바보가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무슨 그 맨날 잠자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FTA는 일부 미국 측이 우리로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이용하시고 계신 의료제도 이런 것들의 큰 변화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 약값 적정화를 위해서 파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보건복지부가 약효 대비 약값의 적정성을 측정할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오히려 관료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소위 그 리버럴리스트인 유 장관께서 이렇게 관료주의를 강화시켜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소위 미국에게 이것이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것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게 있죠. 아니고 대로받고 말로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지티브 시스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특허권을 연장시킴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약가 적정화 방안 속에 있는 포지티브 이제 선별 등재 제도라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 대신해서 돈 받았고 약값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약이 진짜 나한테 좋은지 이 약이 진짜 좋은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제도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만 하면 돈을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거라서 시장 원리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약을 보고 물건을 보고 좋은 물건이면 사고 시원찮은 물건이면 이제 돌리겠다. 그렇게 하는 게 포지티브 제도고요. 이 문제는 미국 측이 처음부터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했고 협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물러선 것은 연내에 한국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지난번에 온 논페이퍼 문서에 recognize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 하겠다는 거 알겠다. 또 저와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 이익 위해서 이제 맨날 머리 짜고 작전 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겨뤄보게 기회 주시면 저희가 협상 잘해가지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정책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유시민 장관께서는 의원 시절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뉴스 메이커이셨습니다. 그러셨죠? 기자분들이 괜히 뭘 많이 궁금하시죠. 예. 그 이전의 모습부터 또 지금 장관으로서의 모습까지 그 과정을 제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코드 인사, 개인의 고집을 계속 주장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과 아집의 결정판입니다. 야당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발의 정도가 마음속엔 꽉 찼는데 입에서는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